오늘도 루나틱하게 여러분 베이징의 심장 천안문 광장에 온 걸 환영해요.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수천 개의 하트와 댓글이 폭죽처럼 터져나왔다. 린웨, 자칭 타칭, 루나틱 월드의 괴짜 BJ는 셀카봉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화면 속 자신과 광장의 거대한 스케일을 번갈아 비쳤다. 화창한 여름날 오후 광장은 내외국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린웨의 밝은 핑크색 단발머리와 현란한 스트리트 패션은 그 자체로 시선을 끄는 요소였다. 와, 여기 진짜 넓다. 저기 인민영웅 기념비 보이죠? 스케일 대박. 오늘은 여기서 역대급 방송 한번 찍어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린웨는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광장 비둘기떼에게 달려가 먹이를 주는 척하며 소리를 질렀다. 비둘기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어 오늘의 레전드 방송을 만드는 것이었다. 팔로워 수, 좋아요 수, 댓글 반응, 그것이 그녀의 존재 이유이자 가치를 증명하는 숫자였다. 좋아, 분위기 슬슬 달아오르는데 좀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해. 린웨의 시선이 광장 북쪽, 자금성으로 향하는 입구 쪽으로 향했다. 붉은 벽과 황금색 지붕 아래 부동 자세로 서 있는 무장경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짙은 녹색 제복, 반짝이는 견장,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 없는 자세. 그 엄숙하고 근엄한 모습은 방금 전까지 비둘기와 장난치던 그녀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여러분, 저기 완전 그림 같은 무경 아저씨들 보이죠? 각 잡힌 거 봐. 완전 밀랍 인형 같지 않아요? 오늘은 저분들이랑 뭔가 특별한 걸 해봐야겠어요. 미션 갑니다. 린웨는 다시 한번 셀카봉을 고쳐잡고 자금성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드는 것에 대한 묘한 흥분과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관종, 선을 넘는다는 비판, 오히려 그런 반응이 그녀를 더 자극했다. 평범함은 지루했다. 논란이야말로 최고의 마케팅이었다. 자금성 입구 근처는 더욱 혼잡했다. 린웨는 인파를 헤치고 무경들이 서 있는 곳 가까이 다가갔다. 여러 명의 무경 중 유독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인상적인 젊은 하사가 눈에 띄었다. 다부진 체격에 제복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관광객들을 향한 미묘한 경멸감과 권태로움이 서려 있는 듯했다. 딱 걸렸어. 저 사람 뭔가 까칠해 보이는데? 오늘 방송의 주인공은 너로 정했다. 린웨는 일부러 그 하사, 왕하사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날린 뒤 첫 번째 도발을 시작했다. 왕하사의 근무지 바로 옆 통제선으로 보이는 바닥에 희미한 선을 한 발 살짝 넘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주변 풍경을 찍는 척했다. 어? 왕하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는 정면을 향한 채 눈동자만 살짝 굴려 린웨를 쏘아보았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아가씨, 선 안으로 들어가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짜증과 경고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주변의 몇몇 관광객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다. 린웨는 못 들었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이번에는 왕하사를 배경으로 코믹한 표정을 지으며 셀카를 찍으려는 시입을 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엄숙한 왕하사의 모습과 익살스러운 린웨의 얼굴이 나란히 잡혔다. 댓글창이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루나님 미쳤다. 저 무경 아저씨 표정 봐. 선을 넘는 자 브리스 선을 지키는 자. 이러다 잡혀가는 거 아님? 지금 뭐 하는 거요? 이번에는 왕하사의 목소리가 좀 더 커졌다. 그의 눈빛이 노골적인 불쾌감으로 번뜩였다. 네? 저요? 그냥 사진 찍는데요? 린웨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라이브 방송 중이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었다. 수천 명의 시청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맞서고 싶어졌다.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관광객한테 너무 빡빡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원래 이렇게 삼엄해요? 왕하사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다. 그는 잠시 주변을 의식하는 듯 침묵했지만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 린웨의 스마트폰을 향해 손짓했다. 그 까부는 방송 당장 끄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간주하겠소.
여기는 신성한 곳이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와서 장난치는 곳이 아니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명백한 위협을 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내까짓게 감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주변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관광객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두 사람의 실랑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몇몇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찍기 시작했다. 린웨의 가슴이 살짝 철렁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공무집행방해? 웃기시네. 와, 여러분 들으셨어요? 지금 이 무경 아저씨가 저 협박하는데요? 제가 뭘 했다고 공무집행방해래요? 그냥 방송 켰을 뿐인데 이게 바로 중국 공권력의 현실인가요? 린웨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치며 왕하사를 도발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왕하사의 일그러진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다. 헐 대박! 저 무경 완전 갑질인데? 루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거 뉴스에 제보해야 하는 거 아님? 근데 루나님도 좀 심하긴 했음. 그래도 저건 아니지. 관광객한테 저래도 됨?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던 노신사가 있었다. 6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은퇴한 역사학자 교수였다. 평생을 베이징에서 살며 이 도시의 변화를 지켜본 그는 젊은 여성의 경솔한 행동도 못마땅했지만 제복을 입은 젊은이의 오만한 태도는 더욱 우려스러웠다. 왕하사는 린웨의 도발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그는 성큼성큼 린웨에게 다가와 그녀의 셀카봉을 확 낚아채려 했다. 이리 내놓지 못해. 악! 왜 이러세요? 린웨는 비명을 지르며 셀카봉을 붙잡고 버텼다. 순식간에 몸싸움 직전의 상황이 벌어졌다. 주변 관광객들의 웅성거림은 이제 경악과 불안의 외침으로 변했다. 몇몇 외국인 관광객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만두시오 하사관! 첸 교수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군중의 소음을 갈랐다. 그는 어느새 왕하사와 린웨 사이로 다가와 있었다. 왕하사는 갑작스러운 제지에 잠시 당황한 듯 린웨를 놓아주었다. 그는 첸 교수를 ปึ๊ 돌아보았다. 노인장께선 상관 마시오. 이건 공무집행 중이오. 공무집행이라? 첸 교수는 안경 너머로 왕하사를 차분히 응시했다. 내가 보기엔 젊은 여성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장경찰의 행동 수칙에 관광객의 셀카봉을 빼앗으라는 조항이라도 있어? 왕하사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이 여자가 먼저 규칙을 어기고 공무를 방해했소. 규칙 위반이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오.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오. 첸 교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지성과 연륜에서 나오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린웨는 얼떨결에 첸 교수의 등 뒤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라이브 방송을 끄지 않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첸 교수와 왕하사의 대치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시청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왕하사는 첸 교수의 논리적인 반박에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에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여자는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이오. 국가 이미지라. 첸 교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제복을 입고 시민에게 오만하게 구는 당신의 모습이 야말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 아니겠소. 바로 그때 왕하사의 무전기에서 호출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잠시 당황하며 무전기에 응답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는 것을 보니 좋은 소식은 아닌 듯했다. 아마도 린웨의 라이브 방송을 본 누군가 혹은 현장의 다른 관광객이 상급 부대나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왕하사는 무전을 끊고 린웨와 첸 교수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일말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젠장, 일이 커졌잖아. 린웨는 속으로 생각했다. 처음에는 그저 약간의 소동, 재미있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도 느꼈다. 자신의 방송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왕하사는 더 이상 린웨나 첸 교수에게 무어라 말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뚝 돌아서서 자신의 원래 근무 위치로 돌아가 버렸다. 그의 뒷모습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다. 린웨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을 도와준 첸 교수를 향해 고개를 꾸벅 숙였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첸 교수는 린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아가씨, 오늘은 운이 좋았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재미와 관심도 좋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소.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도발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오는 법이오. 그 말을 남기고 첸 교수는 다시 인파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린웨는 첸 교수의 마지막 말을 곱씹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책임감이라.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시청자 수는 정점을 찍고 있었고 댓글창은 여전히 뜨거웠다. 루나님 승리. 저 할아버지 누구심? 완전 멋지다. 왕하사 꼴 좋다. 그래도 루나님 앞으로는 조심해요. 이거 완전 사회 고발 방송 됐네. 린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명 통쾌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정말 자신이 잘한 걸까?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그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시 카메라를 향해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아슬아슬했죠. 그래도 루나틱 월드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 방송 종료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 시끌벅적함이 사라지고 광장의 소음만이 귓가에 남았다. 린웨는 갑자기 몰려오는 피로감에 잠시 휘청거렸다. 조금 전까지의 흥분은 온데간데 없고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왕하사가 서 있던 곳을 흘끗 보았다. 그는 여전히 부동자세로 서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다. 그의 옆에는 다른 무경이 다가와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마도 방금 전 소동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는 중일 것이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린웨는 문득 궁금해졌다. 자신의 방송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물론 그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자신이 그를 너무 몰아붙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린웨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셀카봉을 접어 가방에 넣고 서둘러 광장을 빠져나왔다. 베이징의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그녀의 핑크색 머리카락만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린웨는 곧바로 자신의 방송 채널과 관련 커뮤니티를 확인했다. 예상대로 난리가 나 있었다. 그녀의 라이브 방송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각종 SNS와 뉴스 사이트에서 언급되고 있었다. 용감한 시민 BJ, 공권력 남용 고발, 천안문 광장 무경 갑질 논란, 선을 넘은 BJ, 자극적인 방송으로 논란 등 헤드라인도 제각각이었다. 칭찬과 비난이 뒤섞인 댓글들이 폭주했다. 그녀를 영웅처럼 떠받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녀의 과거 행적까지 들추며 관종의 계획된 쇼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심지어 왕하사의 신상을 털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린웨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다. 물론 관심을 받고 싶었고 유명해지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유명세는 아니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송을 쉬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끊임없이 인터넷 반응을 살폈다. 왕하사는 결국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기사가 떴다. 무장경찰 측에선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미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린웨는 죄책감을 느꼈다. 물론 왕하사의 잘못이 크지만 자신이 그 상황을 만들고 부추긴 책임도 분명히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과연 정의 구현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더 많은 좋아요를 위한 어그로였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첸 교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진정한 용기는 도발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오는 법이오. 그녀는 자신의 방송이 가진 힘, 그 영향력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반응했다.
그것은 짜릿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린웨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이 아닌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원고 없이 차분하고 진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루나틱 월드의 린웨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천안문 광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자신의 의도, 당시의 감정, 그리고 사건 이후 느꼈던 혼란과 반성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어요.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었고 제 방송이 특별해지길 바랐어요. 하지만 제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예상치 못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경솔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과 불쾌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왕 하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신상털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마녀사냥식의 공격은 또 다른 폭력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방송이 제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재미보다는 의미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댓글창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반응들이 올라왔다. 루나님 진심이 느껴지네요. 응원합니다. 용기 있는 사과 보기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앞으로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그래도 책임지는 모습 멋지다. 물론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했지만 그녀의 진솔한 고백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린웨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 사건 이후 린웨의 방송 스타일은 확실히 달라졌다. 여전히 밝고 에너지가 넘쳤지만 이전처럼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들거나 누군가를 조롱하는 듯한 콘텐츠는 사라졌다. 대신 베이징의 숨겨진 명소를 소개하거나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거나 사회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팔로워 수가 이전처럼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방송을 꾸준히 지켜보는 진성 팬들이 늘어났다. 그녀의 채널 댓글창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채워졌다. 어느 날 린웨는 우연히 첸 교수를 다시 마주쳤다. 베이하이 공원 호숫가를 산책하던 중이었다. 첸 교수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린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첸 교수는 책에서 눈을 들어 린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기억하고 말고 루나틱 월드의 BJ 아가씨 아니요? 네, 맞아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 요즘 방송 잘 보고 있어. 많이 달라졌더군. 첸 교수는 안경 너머 따뜻한 눈빛으로 린웨를 격려했다. 진정한 힘은 제복이나 카메라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지. 책임감을 잊지 않는다면 아가씨는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요. 린웨는 첸 교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교수님. 명심할게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다. 린웨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관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 길은 멀고 험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베이징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그녀의 마음처럼.